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이 그 전기기사를 위한 전기차기학 일부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8강인데 이걸로 마치고 이제 2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저렇게 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마당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유전율, 투자율, 전도도, 그리고 임피던스가 무엇인가, 임피던스가 파동의 속력과 굴절력에 관한 얘기했고, 전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분연산자 관한 내용들, 이제 수화에 관한 내용 좀 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 전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라는 시간에 다뤘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의 양은 첫 번째 문제풀이와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평균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기학에서 세 가지 평균을 쓰는데, 하나가 산술 평균이다. Arithmetic Average라고 해가지고 A, B, C, 예를 들면 3개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겁니다. Arithmetic Average, 산술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있어요. 기하 평균은 X, Y, G의 기하 평균 얼마냐, 3개를 곱해가지고 3분의 1승 하는 겁니다. 2개 곱하면 2분의 1승 하고, 10개 곱하면 10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이 있어요. 하모닉 에버리지라고 해요.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분의 1분의 x분의 1, y분의 g분의 2, x, y, g의 각각 이렇게 역수를 취해가지고 더한 것이 하모닉 에버리지의 역수 평균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줄 히트가 뭐냐? 줄 히트, 줄열. 그러니까 전기 이 도선에서 뭐가 에너지 소모가 되느냐? 이제 저항에 의한 소모입니다. 저항에 의한 소모가 되는데 줄열이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줄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파워라고도 하고 전력이라고 하고도, 또는 시간당 한 1이라 해서 우리가 일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J다, 줄열이라는 소모예요. 이 앞에가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소모된 에너지고, 최적 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소모된 에너지. 그게 바로 합한 게 바로 줄열이더라. 이게 줄열입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소모된 에너지입니다. U가 바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2분의 2.T 플러스 H.B, 산술 평균이죠. 그래서 정기적 에너지 텀과 자기적 에너지 텀, 에너지 밀도에 더해서 둘로 나눈 거, 산술 평균이 바로 에너지 밀도다, 됩니다. 물론 EDHB를 이 관계를 이용하면 ED 안 쓰고 E로만으로 표시할 수 있고, D로만으로 표시할 수 있고, H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B로만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저 J.E가 어떻게 전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J가 뭡니까? 전류 밀도입니다. 균일이라고 볼 때, 전류가 상수라고 볼 때,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전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예요. 전개는 뭐냐면, 전개는 볼티지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거리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전개예요. 자, I 곱하기 B가 뭡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이 파워예요.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L은 뭡니까? 부피 곱하기 길이니까, 면적 곱하기 부피니까 요게 볼륨이 됩니다.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E는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소모되는 에너지 와트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J.E 속에 줄 히트가 들어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에 나와 있는 모든 식은, 모든 게 다 그래요. 맥스웰 방정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을 넘어서는 어떤 전자기적 성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전자기적 성질이 아닐 거예요. 뭐 다른 걸 겁니다. 전자기적 성질은 맥스웰 방정식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정말 위대한 성질이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전기장의 에너지 보존 법칙 판치자로 됩니다. S는 포인팅 벡터, U는 에너지 밀도 이거가 됩니다. J-E는 줄열, 줄열에 대한 소모입니다. 자,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에너지 밀도, 우리 에너지 밀도를 요할 수 있는데, 그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압력이라는 게 프레셔가 P, 여기서 P는 압력입니다. 저쪽에서는 파워이지만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위에를 동시에 이동거리를 곱해봅시다. F는 L 곱해 L 곱하고 힘에다 거리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힘을 가지고 오는 거리 이동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면적에다 이동 거리 곱하면 돼요. 면적에다 두께 곱하면은 바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즉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바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뭐냐? 압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단위면적과 힘인 동시에 에너지 밀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압력이 된다. 시험에서는 이제 에너지 물도를 물어보거나 또 힘을 물어봅니다. 왜 힘을 물어볼까? 잘 보면 단위면적과 힘이에요.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물어보거나 단위면적과 힘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압력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가 전기적 에너지, 뒤에가 자기적 에너지에 더해서 한술 변동이더라.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 한답니다. 여기서 13문제를 이제 수학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자, 몇 가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수식을,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을 즐겨라. 이겁니다. 그리고 수학이 복잡한 문제로 보일수록, 복잡한 기호가 있을수록 사실은 답이 간단하다. 이겁니다. 겉으로 복잡한 수식이 있는 것처럼 뭐 미분, 연산자 기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다. 쉬운 문제다. 보너스 문제, 그냥 걷어가는 문제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는 게, 수학이 필요한 내용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암기로부터 해방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외울 게 많은데 암기가 된다는 거, 암기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학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은 공부하기 편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2020년 4월에 나오는 문제네요. 구좌표계에서 델타 R의 값은 얼마니까 단 R이다. 벌써 여러분 앞에 대해 보셨을 겁니다. 구연좌표계 저거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죠?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앞에가 R제곱 분의 1로 나누고 뒤에가 R제곱 곱하고, 이 구면좌표계예요.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한다고? 원통좌표계는 이 원주가 2파이 R, 표면은 2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원통 2파이 R이니까 R 제곱 R이 아니고 R분의 1 R이면 이제 원통 좌표입니다.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R 물어본 거다. 이거 얼마냐 이거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R 제곱 분의 1, 1이니까 얼마입니까? 2R이죠. 곱하기, 그럼 얼마입니까? R분의 2다. 여기 있어요. 거저입니다. 거저. 이런 문제가 거저예요. 일종의 봉사성 문제. 이걸 이제 출제위원이 뭘 물어봐야 돼. 이게 가장 간단한 꼴입니다. 그러니 저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4파이 델타 R. 요건데, 요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풍전, 델타는 이게 조금 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저 쉬운 걸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차분히 잘 봅니다. 다음 정전계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한식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걸 고르라 됩니다. 단 D는 전속밀도고 V는 전이고 로는 공간 최적 전압밀도다. 입실로는 유전율이다. 아하. 가우스 정리. 저 가우스가 중요합니다. 전속밀도에 대한 가우스 정리 또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B가 뭡니까? 로죠. 맞습니다. 맞다. 되세요. 다음에 포화성 정리. 포화성 정리는 소스가 있을 때, 라플라스 정리는 소스가 없을 때 두 개가. 포화성 정리는 뭐예요? 델2 포텐셜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였어요. 마이너스 있으세요. 아, 마이너스 빠졌네. 그러나 저걸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을까? 일단 마이너스 빠졌다는 걸 알고 마이너스 빠졌다는 거 우리 다음 봅니다. 이것보다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걸 오답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맞아요. 델타 V는 제로다. 발산의 정리. 발산의 정리 맞는 겁니까? 이 면적분과 선적분의 차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D 오메가는 D2 오메가는 D3 오메가는 D4 오메가는 전부 같답니다. 이걸 표시한 거예요. 적분요소, 미분 적분요소, 미분요소. 여기가 어떤 오메가라는 부피에 적분한다. 그러면 이쪽은 부피의 바운더리, 면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면적에 다시 바운더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요걸 쌓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 편상 여기서 섞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DDS 다이변수니까 선적분과 부피적분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 D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D가 다이버전스 D죠.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 벗겨지고 면적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B와 표면적 관계 어떻습니까? 이 표면적이 이 B에 뭐가 돼요? 바운더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여기서는 2번이 오답입니다. 마이너스 빠졌다. 근데 요걸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낼까? 자, 이제 이런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출제자면 보화성 방정식은 마이너스가 빠진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전위경도 B와 전개 2의 관계식은 이건 제가 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E라는 게 뭐예요? E라는 게 스칼라 포텐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벡터 포텐셜 마이너스 벡터 A, 벡터 T라고 했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뭘 물어보니까 전위경도 요 파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파트는 뭐라고 써야 돼요? E는 이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 요겁니다. 요게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저입니다. 저런 문제 나오면 거저다. 자성체 내의 자기의 세가 H다. 자성 밀도가 비롯된 자기의 에너지 밀도는 무엇인가? 에너지 밀도가 뭡니까? 2분의 H다 B고만 이게 자성 밀도입니다. 그럼 뭐 일반 아니네. 그러면 나머지인데 저중에 뭐가 됩니까? H가 뭐예요? 미분의 B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맞습니까? 이게 맞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에 나와있어요. 뭐 거절이다. 실수만 하면 됩니다. 실수만 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둘 중 하나가 답이다. 알 수 있어요. 답이다. 전개 및 자기의 세기가 각각 E와 H다.
포인팅 벡터 표현, 포인팅 벡터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포인팅 벡터 정의가 뭐예요? E 크로스 H지. E 크로스 H입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웨이브가 P의 방향은 E에서 H로, E와 H가 진동할 때, 그 E에서 H로 감을 때, 그 수직 방향입니다. 이렇게 E는 이번, H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할 때, 축 방향, 그쪽 방향이 전자기 파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게 바로 포인팅 벡터 방향이에요. 네, 포인팅 벡터가 오는 것은 포인팅 벡터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런 게 같은 것 같아요. P는 벡터 E 로테이션 컬 벡터 H 이런 뜻이 아닌가? 요 로테이션 H는 요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정전개수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무엇이냐? 포화성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포화성 방정식이 뭐예요? 요게 마이너스 이필론분의 로. 이게 포화성 방정식입니다. 이게 0이면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소스가 있을 때, 소스가 없을 때 이런 겁니다. 도체 표면에 전기의 생기는 표면에 대한 법선이다. 정전개수인데요. 표면에 E의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정전개가 아니에요. 힘은 이쪽 방향에 힘이 생겨가지고 끌려가요. 전화가 끌려가니까 접선일 때만 존재하게 됩니다. 평행 상태는 전부 접선이에요. 표면에 대하여 법선, 수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근이나 도체의 형태 관계 최적 전화 밀도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서 파이가 붙으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막강한 식이에요. 요걸 풀려는 것도 뭘부터 시작합니까? 요걸 풀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시작해요. 예, 뭐 공업사학책도 아마 있지 않은가 싶은데. 또 뭐가 있냐? 라플라스 방정식, 비선형 방정식.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입니다. 틀렸어요. 유전율 2, 전개색 2, 유전체 단위 체력 당 추정되는 정전 에너지. 전개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네요. 전개 에너지 어떻게 봅니까? 2분의 2 다t예요. 요겁니다. 전개 에너지가. 전개 에너지 뭘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가 답입니까? D가 입실론이에요. 입실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와 D 하나로 쓰면 반드시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제곱이 나와야 되죠. 한 번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D가 E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이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보는 순간에 답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1문씩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면 바로 할 수 있다. 진공 중에 놓인 QC 전하에 발산되는 전기력 수는 뭡니까? 다발 물어보는 거예요. 다발이 뭐죠? 다발이 요걸 물어보는다. 요것이 이필론 진공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예요. 다발 물어보는 겁니다.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계산할 때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생기는 전개 E는 이거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시된다겠죠?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 마이너스 파트예요.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벡터 포텐셜 파트가 주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포텐셜 자 시간제표 세계는 전기의 세계는 이와 같이 된다. 저 표현이 파라데이 법칙 이 표현은 같습니다. 이것이 파셜 P예요. 파셜 T 이거 같아요. 이 식을 포텐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B가 컬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넣으면은 시간 미분, 공간 미분을 바꿔요. 그러면 바로 저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도전율 시그마인 도체에서 정전 에너지 E에 의해 전류밀도 J가 흘렀을 때 도체에 소비되는 전력을 표시하거나 전력이 뭡니까? 전력이 파워가 뭐죠? J단위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단위 부피당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로 되면 여기다가 볼륨으로 적분해야 됩니다. 부피로 그러면 되죠. 내적이기 때문에 같아요. 뭘 먼저 계산하고는 같습니다. DV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네요. 필요 없어요. 도전율 시그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전류밀 소비되는 전력은 이게 바로 줄리트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파워 P가 되겠습니다. 줄리트예요. 정상 전류계에서 정상이란 말이 나오면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정상계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스테디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미분해서 이 0인 계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상계이다. 안정되어 있는 거죠. 오hm 법칙에 대한 미분형. 오hm 법칙이 뭡니까? J는 시그마인데 I는 전류밀도. 이거 I로 바꿔야 되는 거야. 도전율 I, K를 바꿔야 되는 거야. E는 전기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기호, 관측기호가 아니라도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뭡니까? I는 K. 요거네. 너무 간단한가요? 간단합니다. 실수만 하면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조건은 광소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전자파의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뭐예요? 입실론 R, 뮤 R이 1인 경우죠. 그러면 이겁니다. 전자파의 속도란 뭐예요?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입실론 뮤.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그 다음에 뮤 제로, 뮤 R에요. 여기서 빛의 속도, 광속이 돌아가면 뭐예요? 광속이 이런 겁니다. 루트 이플론 제로, 뮤 제로예요.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플론 R이나 뮤 R이 전부 다 1인 경우예요. 1이면 광속이 된다. 이런 것도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게 물어봅니까? 이플론 R이 0이 될 수 있고 뮤 R이 0이 될 수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입실론 뮤 R이면 뭐가 됩니까? 굴절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실론 R, 뮤 R입니다. 이 굴절율 0이 될 수 있습니까? 굴절율 0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V는 N분의 C인데 굴절율 0이면 V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이제 메타물질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메타물질의 시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자인데 그건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간략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시 중에 틀린 것은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맞습니다. E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뒤에 벡터 포텐셜 파트가 또 있어요. 그러나 스칼라 포텐셜만 있으면은 요건 빼고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E를 전체 면적에 적분하면 저건 뭐예요? 다이버전스 D가 로다 이걸 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다이버전스 E는 뭡니까? 입실론분의 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피를 적분하면 다이버전스 E dV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분의 1 로 dV가 되는 거죠. 입실론은 상수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면적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이 DA인데 뭡니까? 서피스 DA인데 전체 Q예요. 요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E하고 DA 이렇게 같아요. 이 N, 요 N이라는 것은 S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요 면적이 DS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이쪽 단위 벡터. 예를 들면 이게 DS다, 벡터 D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어떻게 쓰나? 저거 만든 거예요. 그레디언트 B는 I, 파셜 2, 파셜 B, 파셜 X. 뭐가 들어있으면 그레디언트가 아니죠. 이건 라플라스 아니죠. 여기 2가 들어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틀렸다고 알 수 있어요. 틀린 것은 이것이다. B는 맞습니까? B는 실수할 수 있어요. B는 굉장히 실수할 수 있는데 4번에 대해서만 제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번에 여기 4입니다. E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고 B는 마이너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하고 이 DL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준점을 이 전개가 0이 되는 지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이 무한대분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없다. 아니죠. 바꾼 겁니다. 적분 구간을 바꾸면 P에서 무한대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플러스인 겁니다. 만약에 무한대가 기준점이에요. 무한대가 밑으로 오면은 P가 위로 올라오고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문제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부에 나오는데 전개와 전유는 서로 미분적분 관계예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어요. 이제 상수 차이 정도에 있지만 하나가 미분적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2부를 마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기자기학은 모든 전기자기 현상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느 전공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연계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힘이 전기자기력이에요. 그에 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자와 분자 단위의 구조에서 미세 세계는 전기자기력이 지배합니다. 전기자기학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기학은 새로운 학문이 아닙니다. 이미 19세기에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응용 분야가 남아있으니까 뭘 응용합니까? 전기공학, 전자공학, 다른데 통신공학 이런 다 가가지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학문이다.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 느낌이 어떠냐고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입니다. 네. 시메트리. 대칭은 어떤 뜻이 나오면 아름다워요. 이 대칭에서 나옵니다. 자연계의 아름답다. 그래서 수식이 좀 들어가지만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 대칭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부는 이제 2부를 할 텐데 2부는 전기 세상입니다. 이제 전개와 전성빌 때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쿨롱 법칙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개 계산과 전위 가우스 법칙 어떻게 쓰는가. 그다음에 축전기에 관한 얘기를 해요. 축전기면 축전기 사이에 넣는 유전차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유전차에 넣으면 분극 현상이 벌어집니다. 폴라리제이션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다음에 전위 계산하는 법 중에 전기 영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메소드라고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공학에서, 특히 전기공학에 쓰이는 전류와 전류 회로는 간략히 다룰 생각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2부가 되겠습니다.